이런 모든 기밀 정보가 북한의 김일성에게 들어갔고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남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6월 23일 남한정보국에서 북한이 남침한다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신성모가 남침 정보를 매번 무시하고 그리고 전군의 비상경계령까지도 해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이 남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가 이런 남침 정보를 매번 무시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국군에게 반 이상의 휴가 외출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완전히 이 신성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북한의 사람인지 남한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동을 일련의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50년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북한과 남한의 이 대치 상황이 계속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용의주도하게 군비를 증강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지원해 가지고 1950년 6월 당시에 북한군이 13만 5천 명이었고 그리고 남한은 정규군이 6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거의 이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은 용의주도하게 그것도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이 남침을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오전 새벽 4시 동시에 남침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정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28일 새벽에 서울 시내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더 이상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한강 대교를 폭파하죠. 그리고 한강을 넘은 게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3일을 북한군이 머문 거예요. 제가 다큐를 보니까 왜 북한군이 3일을 머물렀느냐. 황금 같은 이 3일, 이 3일을 이렇게 이 서울에서 머문 거는 이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이 도하 장비가 그 당시에는 북한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이 시간 서울에 치료한 게 결국은 남한의 군사들에게 이 상당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하는 것들을 제가 다큐를 흥미롭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렀던 게 결국은 한국전쟁을 반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 한강을 넘어서 남하시키는 것에 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한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치열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에 존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정말 성공적으로 제가 이것도 다큐를 보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은 맥아더 외에는 찬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맥아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군산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고집한 거예요. 인천이어야 이 치고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었다. 제가 다큐를 아주 흥미롭게 쭉 보면서요.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뭐 1000분의 1이라고 그러나요? 엄청나게 희소한 이와 같은 이 성공의 확률을 존 맥아더 장군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북한의 용의주도한 준비 속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또 한국에 놀라운 선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서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주미 대사가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서기관이 한 표 우겨 있는데 미국 국무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까지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 극동의 방어선까지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유엔 보장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을 대변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장면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 괴뢰군의 불법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규모 침공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서 북한 괴뢰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주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한국의 공산화를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 날 영국과 프랑스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7월 7일 날 7대 1로 가결됐는데, 그 가결된 게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주의 아래 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한 결정이에요. 미국 주도의 유엔군을 결성해서 한국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6개국이 유엔군이 편성되고 존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그 전체 전쟁을 리드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가 총사령관으로 유엔군이 조직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7월 8일 날 유엔군 규례에 따라서 유엔 깃발이 처음으로 전쟁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9월 15일 날 존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정말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으니까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군이. 그러면서 제가 다큐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달하는 거예요. 북으로. 계속해서 하달해서 북으로. 정신없이 하달되고 갑자기 이와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 북한군이 굉장히 동요하고 또 당황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서울을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평양을 또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참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내주면서 피난을 다시 간 게,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일사후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고요. 그런데 다시 병력을 재정비해 가지고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10만 명의 이 중공군이 전사자가 내고 1951년 3월 14일 날 서울을 되찾는, 그래서 38선을 넘어가지고 이 방어선을 구축해가지고 오늘날 휴전선이 구축이 된 거고, 러시아는 7만 명의 참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또 문서를 통해서 점점 더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휴전을 생각하는 것은 소련이었고,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북한이 소련을 통해서 휴전을 제의해 와서 휴전이 발효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고집하면서 협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와, 그리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그리고 45%에 이르는 공업시설 파괴, 그리고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1%에 해당하는 113만 명의 인구가 전쟁으로 사망했고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고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지원했는데 딘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이 상당히 많은 포로로 잡혔고 그리고 5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보다 약간 적은 수지만 이 짧은 기간에 5만 4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전투하다 한국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엔군에는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터키, 그리스 이들 나라는 1만 명이 이상 되는 나라를 각국이 파송했고 터키의 경우에는 1만 4,936명을 파병했고 72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숫자가 9만 6,013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손실은 너무 컸습니다. 남한의 반 이상의 목사들이 행방불명되었고 508명의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373개 교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성서공회 YMCA가 불탔고 그리고 기독교 서예와 세브란스 병원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고 서울의 80%가 폐허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이 전쟁에 제가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6.25 전쟁 당시에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